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저희 오늘 시장, 사실상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인사드리고요. 시장 분위기 함께 해보죠.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 분위기는 뭐 특히 오늘 튀어오를 생각은 잘 보이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 가운데 지금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놓고 의견들이 많이 다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노이즈도 갑자기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조선은 계속 뉴스 나오니까 또 튀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조선은 뭐 개인적으로 지금 화두를 꺼내셨으니까 끝나려는 의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주가의 흐름과 현재 앞으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들 그리고 현재 위치, 스탠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방사는 사실은 뭐 종전이 된다 이런 걸 때 막 변동성이 커졌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자기 주가는 잘 지키지만 이것을 놓고 원전주들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오션도 조금 쉬었지만 조선주들은 이렇게 끝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드와치에서 그 CPI가 발표되자마자 급등을 했죠.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실제로 코어를 봤었을 때는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어요. 이걸 좋게만 해석한다고?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의 발언. 거봐, 금리 인하 해야지. 그리고 줄줄줄줄 연준 인사들도 계속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뭐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연준 인사 바꾼다 지금 교체 후보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니 시장은 어제 발표에는 뭐 블룸버그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죠. 9월 금리 인하 100%다라는 것을 월가에서는 확신하고 있다. 요게 좀 불편합니다. 지금 시장이 100%라고 하는 것은 이 지수에 지금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반영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미끄러져 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B컷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땡겨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100%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저는 좀 잘 가던 증시에 조금 불편한 좀 뉴스 타이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장에 반영된 게 어제 미국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도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을 때 고금리 시대는 이번에 상승 사이클은 유동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금리로 기저 베이스에 깔려있는 고금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양극화가 심해져요. 되는 놈만 됩니다. 부자만 돈을 벌어요. 왜냐? 고금리 때 나는 이자 놀이만 해도 부자들은 엄청 돈을 벌어요. 하지만 저 같은 서민은 이자가 올라가면 이거 환장하는 거죠. 이거 허리가 휘어집니다. 그래서 부자와 일반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이 양극화가 돼서 주가의 어떤 쏠림이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만 좋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금리가 이제는 인하될 수 있고 방향이 이쪽으로 맞춰진 것을 어쨌든 시장에서는 확신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어제의 증시는 미국 증시만 본다면 실제로 매거니피센트 세븐이 주도하지는 않았죠. 걔네들도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걔네들도 수혜를 받겠지. 그런데 시장의 자금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소외됐었다. 오히려 B컷에 대한 기대감의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금리 단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이제는 좀 그때 지금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러다 스태그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거 관세 때문에 오는 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번에 보니까 상품이 그렇게 심하게 뭐 오르지도 않았던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인플레의 범위고 그런데 고용을 보니 금리 인하를 안 했다가 경기가 망가져지면
이제는 어떤 골든타임을 넘어갈 수도 예. 있다. 그러니 지금은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맞다라는데 시장의 방향이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용에 집중한 어떤 경기 금리의 방향성을 맞는 것이 맞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땐 시장, 글로벌 시장적으로 봤었을 땐 미국에만 집중된 자산들이 조금 우리 쪽으로도 낙수 효과를 올 수 있는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종목들도 어떤 선택과 집중했었던 미국의 빅테크들에 쏠려 있었던 자산들이 좀 완화돼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냐? 시장의 시선이 완화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섹터일 거거든요. 예. 그 안에 아직도 저는 2차 전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이오 건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그 안에서 이제 자기의 색깔을 좀 곤고히 해나가고, 지금 한국 시장 바이오도 사실 좀 종목이 플랫폼 기업 쪽으로 쏠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의 대장은 펩트론,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이것이 끝난다 안 끝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약주도 봐야 되고, 2차 전지도 안 끝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장주들을 이야기하면 꼭 끼는 게 로봇이거든요. 로봇 매우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 갈 때 가는 걸로 생각하고 예. 가는 날 보자라고 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세가 움직여줘도 이상하지 않을 쪽은 움직여줄 때 또 강한 하락이 그렇죠. 붙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잭슨홀 있고 또 이번 주말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있고, 정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경로는 확인하고 있다. 다만 네. 100%라고 하는 것에 너무 과잉 네, 반응을 믿음을 보면 안 예, 되겠다. 예,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좀 우리 시장은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시장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움직였었던 쪽이 차장님 수소예요. 네네. 근데 사실 수소는 현 정부가 이제 이 정부를 구성하기 전부터 좀 좋아했었던 키워드 같기는 했었거든요. 늘 기대감처럼 자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 정책이 걸린 쪽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와줬던 이 수급은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예.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던 바예요. 오늘 올라가니까 이 뉴스가 다시 부각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제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이런 이슈일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에만 집중됐다는 것을 친환경으로 이렇게 분산하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직전 정부에서는 원전에만 집중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확대해야 된다. 태양광, 풍력.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툴로 봤었을 때 여전히 원전이 사실은 가장 빠르고 중요한 사업인 건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풍력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태양광은 비가 오면 움직이 안 되고, 예.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실제로 유럽이 러우 전쟁 시작됐었을 때 러시아 가스관 밸브관이 막혔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람이 안 불었었어요. 그런 문제가 더 자극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그때 이거 원전을 일단은 해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수소에너지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전기는 반쪽짜리 친환경이라고 그랬죠. 왜죠? 전기를 뭘로 만들어요? 화석연료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친환경이라면 수소가 진짜 친환경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쪽에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우리 네. 지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하면서 수소 얘기를 되게 한참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수소가 올라가니까 이 토크주제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내용을 좀 제가 계속 보고만 있다가 예. 이제는 언급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일단은 종목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오늘 수소 대장은 무조건 두산 퓨얼셀입니다. 네, 일단은 발전용 연료전지 SOFC라고 하죠. 또 이제 연료전지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미국에 좀 수출할 수 있다. 미국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할 때 그 중에 하나의 연료원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친환경과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급원으로서 두 가지 키워드가 함께 맞물려 있으니 지금 뭐 수소 중에서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참 무겁습니다. 이 종목. 딱 그러네요. 붙어서 안 가요. 네. 이 종목을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주가는 갈 때 가야 되거든요. 갈 때 가야 돼요. 그런데 제 기준에선 조금 못 가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뭐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수함을 만들 때 지금 화석연료로 가는 잠수함과 수소연료로 가는 잠수함은 잠수함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번 잠영했었을 때 오래 있어야 되고 가스 분출, 예를 들면 자동차를 화석연료 자동차를 타면 내연기관을 타면 배기가스가 네.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소 엔진으로 한 잠수하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적군한테 안 들키죠. 그리고 지금 기본 현재 화석연료 내연기관 엔진은 5일에 한 번씩 왔다 공기 먹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수소 엔진은 2, 3주 동안 깁니다. 잠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중요하네요. 그러니 잠수하면선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잖아요. 한미 동맹 맺었을 때 이제는 범한 퓨얼셀도 근데 왜 못 가느냐? 이것과 관련된 기대감을 갖고 사업을 하지만 아직은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뭐 나와야지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땐 지금 수소 에너지 분위기에서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오랫동안 주가에 다짐하는 기간은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바닥 기었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수소 이야기를 했었던 기본적인 이야기가 넥소가 새로운 차를 출발했죠. 신형 넥소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월 평균 316대인가를 월 평균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1000대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고민이 있죠. 캐즘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던 것이 충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 저 같은 사람은 전기차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못 바꿀 겁니다. 충전할 때 2시간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넥스 그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격 연비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충전 시간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빠르니 그 중간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차량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넥소가 은근히 굉장히 차량 인기가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00대 팔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차량용 수소도 함께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본다면 이제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라는 점. 그래서 정부의 방향 실질적으로 수소차와 관련돼서도 인기가 좋다라는 점, 주가적으로도 바닥권에 있고 전 세계가 만약에 수소 투자를 한다면 이것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한 자리에도 수소가 있을 테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 뭐 오랫동안 뭐 두산 퓨얼셀 외에는 사실 뭐 시장에 화두가 된 적이 없는데 이제 좀 한번 눈여겨볼 때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세 가지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자동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 걸까요? 관세 협상 직전에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31일. 그날짜에 전 머리를 극적극적했죠. 진짜 12.2%를 기대하고 오른 건지 15%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협상만 되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오른 건지 그날은 손이 못 나가겠더라고요. 12.5를 기대하나? 근데 시장은 12.5를 기대했죠. 15%를 보자마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급락 또한 그 전날 오른 것도 오바고 빠진 것도 좀 오바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본은 12.5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5%가 올랐으니 우리가 형평성으로 너무 불리하다라는 것이 이제 급락을 맞은 건데 그 이후에 도요타는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요타는 상방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루. 위쪽 방향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붙어 있는데 조금 딱 붙어 있기는 좀 억울하다. 2.5% 정도면 어떤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라고 하면 좀 죄송하다. 억지스러운 욕심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 현대차가 GM과 손잡았잖아요. 그래서 신차 출시를 해가지고 픽업 트럭은 GM 쪽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전기 하이브리드 상용 이 밴 쪽은 우리 현대차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에서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한 뭐 수소 전기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에서의 어떤 확장성은 2.5% 정도면 사실 환율로도
어떻게 방어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부터는 그리고 금리 인하된다라고 했다는 기조 속에서 한국 시장으로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면 지금 우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극단적 저평가에서 이제는 새로운 레벨단을 봐야 된다라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자동차는 PBR 0.5배, 퍼 4배, 5배가 맞다라는 논리를 언제까지 펼쳐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본다면 도요타가 이렇게 좀 튈 때 우리도 혹시 지금은 저평가가 아닐까라는 고민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랜만에 완성차 한번 말씀드리고 봤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러면 일단 저희 응원을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한번 우리 장기 호흡 갖고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여러분 내일은 휴장입니다. 그 의미를 새겨서 여러분 에너지 잘 응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